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은 이미 종전 합의안에 서명을 마쳤다면서 이번 주 금요일 서명식에 직접 참석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종전 합의 소식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도 석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늘부터 멕시코전에 대비한 본격적인 맞춤 훈련에 돌입합니다. 미주리주 서부의 한 공항에서 스카이다이빙용 항공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자 12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해변에서 낮잠을 자던 여성이 갑자기 밀려온 파도와 해류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은 이미 종전 합의안에 서명을 한 상태고 서명식은 예정대로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찾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와 관련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The main thing is that Iran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They fully agreed to that with strong policing powers and they won't have a nuclear weapon. 호르무즈 해협은 오는 19일 금요일 양해각서 서명 이후 개방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행료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t's essentially ships are starting to go out now. On Friday it'll be completely opened. 트럼프는 또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는 추후 이란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really a behavioral thing. If they do what they're supposed to do, that starts taking effect. 공식 서명식에 앞서 미국 측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 이란 측에선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종전 양해각서에 이미 전자 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통행료나 대이란 제재 완화 문제는 추후 세부 협상 과정에서 다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인 서명식에는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하지만 쟁점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두고 벌써 이견을 보이고 있고 이스라엘은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제이원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전면 무료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란 파르스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항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쟁점은 전쟁 이전처럼 상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별도 비용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느냐입니다. 이란 측은 60일 동안만 선박의 무료 통항을 허용하고 이후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란은 이번 합의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이 영구적으로 중단된다고 선언했습니다. آمریکا باید تعهداتش رو انجام بده تعهداتی که طبق این یادداشت تفاهم متعهد شده نسبت بهشون و باید اطمینان حاصل بکنه که 이스라엘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정치적 자산으로 내세우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합의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란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종전 협상 타결로 전쟁이 사실상 종료됐고 눈앞에 닥쳤던 핵 위협도 제거했지만 아직 이란과 이란의 대리 세력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 남부와 시리아, 가자 지구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완충지대에 군대를 주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는 종전 이후 내부 강경파와 야권의 공격에 동시에 노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최희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종전 합의 소식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5% 떨어지면서 석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가 발표된 이후 처음 열린 간밤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다우 지수가 0.9%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고 첨단 기술회사 중심 나스닥은 3.1%, 500대 회사 주가를 종합한 S&P 500도 1.7%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 기준이 되는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로 5% 떨어지면서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그 결과 항공회사와 여행회사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또 물가 오름세가 꺾이면서 금리도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 주식도 마이크론이 10.8% 오르는 등 반겼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상장 첫날 19% 올랐던 스페이스 X 주가가 오늘도 똑같이 19% 급등했습니다. 다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기대가 어그러지면 언제든 반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deal has been reached. We think the strait has been opened. We think if the first two tenets of that theme start to get unwound, then we're going to see this market rally go in the opposite direction. 두 달 사이에 20% 이상 떨어졌던 금값도 금리가 안정될 거란 기대감에 다시 2.5% 오르면서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휘발유 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트리플A와 유가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5 75.6센트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0.8센트 하락한 것으로 최근 수주째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 3개월 사이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역시 갤런당 평균 $5 62.5센트를 기록해 지난 3월 중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LA 카운티는 약 46센트, 오렌지 카운티는 약 55센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드컵 소식입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의 주최국인 미국에서 미국 팀의 첫 홈경기가 지난 금요일 열렸죠. 미국은 압도적인 스피드와 경기력으로 파라과이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주은 기자가 LA 소파이 구장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LA의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소파이 스타디움에는 경기 시작 전부터 많은 관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미국 땅에 32년 만에 열리는 월드컵에 홈팀 미국팀의 경기다 보니 관객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USA! We're gonna have amazing time today. I've never seen such energy here in Los Angeles, and now we really know that the World Cup is here now in the US.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미국팀 대표로 한국에서 경기를 뛰었다는 토니 사네 씨는 미국에서 월드컵이 다시 열린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02 we played against Korea in the World Cup. We're really excited to have a game on home soil, and the team's been playing really well. So hopefully we can live up to what the Koreans did yesterday and come away with our first win. 1인당 $1,000가 넘는 비싼 입장권에도 불구하고 7만 관중석은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의 이제가 멕시코전에 문을 연 것처럼 미국 땅에서의 오프닝도 K-팝이 장식했습니다. 블랙핑크 리사가 등장하자 소파이 스타디움은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미국은 시작부터 파라과이를 압도했습니다. 폭발적인 스피드와 놀라운 집중력으로 전반에만 3골을 뽑아냈고 결국 4대1로 미국 개막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32년의 기다림 끝에 모여든 미국 홈팬들의 함성이 밤하늘을 가른 가운데 LA에서는 모두 8경기가 열립니다. LA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한국 대표팀은 개최국 멕시코와 사실상 조 1위 결정전을 향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체코전과는 다른 공격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과달라하라에서 이정찬 기자입니다. 외출과 휴식으로 기분을 전환한 대표팀은 비가 흩뿌리는 날씨에도 한층 밝아진 표정으로 훈련장에 모였습니다. 두 번째 승리를 위해서
실내에서 근력 운동으로 몸을 깨운 뒤 그라운드에 나서 굵은 땀을 쏟아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의 몸 상태를 유심히 확인하면서도 체코전의 출전 시간이 적었던 선수들을 유독 집중해서 관찰했습니다. 홍 감독이 변화를 모색하는 지역은 전방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득점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위 선수들한테 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주장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오형규는 지난해 멕시코와 평가전에서 나란히 득점포를 터뜨린 기억이 있어 필승 카드로 기대를 모읍니다. 멕시코 홈인 만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상대 분석 잘해서 100% 그 이상 쏟아낼 수 있도록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2차례 원더골을 터뜨렸던 이동경도 출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긴 시간 훈련 모습을 공개하며 자신감을 내비친 대표팀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멕시코전 맞춤 훈련에 돌입합니다. 과달라하라에서 SBS 이정찬입니다. 멕시코도 한국 대표팀과의 결전을 앞두고 전술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멕시코 팀의 훈련은 편광영 기자가 살펴보고 왔습니다. 멕시코의 17살 특급 기대주 모라와 남아공전 선제골의 주인공 키뇨네스가 잇따라 날아올라 대형공에 몸을 던집니다. 190cm 장신 공격수 마르티네스는 코치를 상대로 6탄 공세를 펼치기도 합니다. 멕시코 대표팀은 몸싸움과 공중볼 경합 훈련에 집중하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No es nuestra prioridad, lo nuestro es pensar ahora en Corea, intentar ser mejor que ellos, intentar ganar. 멕시코 언론과 팬들은 한국이 체격 조건 등 장점이 많은 팀이지만 멕시코가 지략가인 아기레 감독의 실리축구로 승리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2년과 2010년에 이어 통산 3번째로 멕시코 지휘봉을 잡고 월드컵 무대를 밟은 아기레 감독은 조직력을 앞세운 특유의 실리축구로 최근 A매치 9경기 연속 무패를 이끌며 사상 첫 4강 진출의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He gets the results that we want. You know, he makes the team united and everybody likes him. 우리의 2002년처럼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 멕시코 팬들은 열정적으로 승리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SBS 현광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브라질에서 번지점프 체험에 나선 20대 여성이 안전줄이 연결되지 않은 채 다리 밖으로 던져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3일 상파울루주 리메이라의 해골다리에서 21살 여성이 번지점프 도중 약 40m 아래로 추락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여성이 엎드린 자세로 직원들에게 들려 안전줄을 연결하지 않은 채 다리 아래로 던져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고 응급의료 서비스와 소방당국이 출동했지만 여성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접수하고 현장 직원 3명 등 모두 6명을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탑승자 6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는 일요일 오전 9시쯤 리우데자네이루 서부 지역 상공에서 발생했으며 헬기들은 충돌 직후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 헬기 안에서 5명의 시신을 발견했고 다른 헬기에서는 나머지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헬기 한 대는 전기차 여러 대가 주차돼 있던 자동차 판매점 주차장에 추락하면서 불이 났고 화재는 이후 진압됐습니다. 브라질 경찰은 미국 가수이자 코미디언인 올리버 트리의 이름이 항공당국에 제출된 탑승자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당국은 아직 사망자들의 신원 확인을 마치지 못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주리주 서부의 한 공항에선 스카이다이빙용 항공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자 12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캔자스시티에서 남쪽으로 약 60마일, 96km 떨어진 버틀러 메모리얼 공항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항공기에는 조종사 1명과 스카이다이버 11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9명은 경험이 많은 스카이다이버였고 2명은 교관과 함께 뛰는 참가자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ur hearts go out to them. There's nothing we really can say to make it better. We just pray for them and their loved ones and their friends and their family.
당국은 현재 범죄나 테러 정황은 없다며 사고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남부 오렌지 카운티 산타아나의 한 아파트에서 16세 청소년이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찰의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산타아나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어젯밤 10시 30분쯤 메인 스트리트 선상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5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아들이 흉기로 자신을 찌르고 집안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며 911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16세 청소년에게 흉기를 내려놓을 것을 명령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총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청소년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흉기에 찔린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주 웨이코에서 느리게 이동하던 뇌우가 강한 비를 뿌리면서 돌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 저녁 웨이코 일대에 한때 시간당 2에서 4인치, 약 50에서 100mm의 폭우가 쏟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로 35번 주간고속도로를 비롯한 도로 곳곳이 잠기면서 운전자들이 차량 안에 고립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조대가 여러 차례 물에 고립된 운전자 구조에 나섰고 홍수 관련 긴급신고도 잇따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밤새 홍수 관련 긴급신고에 대응했으며 물이 빠진 도로와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복구 작업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해변에서 낮잠을 자던 여성이 갑자기 밀려온 파도와 해류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0일 오후 5시쯤 캘리포니아 북부 산타크루즈 카운티 펜서비치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해변에서 잠을 자던 20대 여성 2명이 높은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떠내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산타크루즈 소방국과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구조대가 두 여성을 구조했지만 이 가운데 한 명은 결국 이틀 뒤 숨졌습니다. We had to airlift the two patients off the sand because we can't even get there when it's high tides. We had lifeguards up here yesterday talking to everybody, getting them off the beach before the high tide came up. That was prior to the rescue call that came out. 최근 캘리포니아 남부 라구나 비치에서도 어머니와 두 자녀가 강한 해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해 5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최근 캘리포니아 해안 전역에서 강한 너울성 파도와 이한류가 이어지고 있다며 해변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뉴욕 증시입니다.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나스닥이 3% 넘게 오르며 26,000선을 웃돌았고 S&P 500도 1%대 올랐습니다. 업종별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힘입어 산업재와 기술주가 3%대 오르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 이란 간의 종전 양해 각서 전자서명 소식이 안도하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살아났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평화협상 체결이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호르무즈 해협이 부분 개방됐다고 밝히자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국제유가는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83달러 선을 기록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4.8% 내리며 배럴당 80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인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압박이 줄어들 것이라는 낙관론이 확산됐지만 세부 합의 내용의 비공개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여부를 둘러싼 이견은 여전한 경계 요인입니다.
주요 종목 가운데서는 상장 첫날 19% 급등했던 스페이스X가 또다시 20% 가까이 폭등세를 이어갔고 최근 조정을 받았던 인공지능 반도체주는 일제히 반등한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10% 급등했습니다. 시장의 시선은 이제 오늘 1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내놓을 첫 통화정책 메시지에 월가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미국 시장에 상륙한 K-뷰티의 탑 브랜드 올리브영이 미국 내 두 번째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올리브영은 LA에만 10여 개의 매장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하주은 기자입니다. LA 웨스트필드 센츄리시티 쇼핑몰입니다. LA의 대표적인 부촌인 이곳은 할리우드과 베벌리힐스 부근이어서 미국 프리미엄 소비자부터 글로벌 관광객도 몰리는 곳입니다. K-뷰티의 톱 브랜드 올리브영이 미국 내 두 번째 오프라인 매장으로 선택한 곳은 LA의 핵심인 바로 이곳입니다. 1호점 오픈 때와 마찬가지로 2호점 오픈일에도 많은 소비자들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미국 1호점인 패서디나점이 K컬처와 체험형 쇼핑에 관심이 많은 고객층을 공략했다면 2호점인 센츄리시티점은 프리미엄 고객층과 글로벌 고객이 타겟입니다. Where our Olive Young is a little bit more of a smaller square footage to still have the supportive devices to support with our customer service engagement, but at a smaller scale, so it's a little bit more form-fitted to what we currently have in Korea as well. 매장 중심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피부 진단 서비스 기기인 스킨스캔존과 맞춤형 스킨케어 레슨을 제공하는 공간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마존이나 글로벌 온라인몰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검증된 K-뷰티 대표 제품들도 전진 배치됐습니다. 그동안 현지 대형 체인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미국 시장을 두드렸던 국내 뷰티 브랜드들이 이젠 한국형 유통망을 통해 미국 소비자와 직접 만나게 됩니다. We said this is now the third wave of K-beauty, and it's not just a trend, it's here to stay. 오픈 2주차를 맞았지만 1호점은 여전히 입장을 위한 대기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미디어들도 K-뷰티의 상륙에 큰 관심을 보이며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K-뷰티를 일시적 현상으로 다루기보다 미국 뷰티 시장의 표준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And outside of the innovation, I think that it's just fun. It's a lot of different types of products to play with, a lot of different formats and formulas that we are introduced to through K-beauty, and then we see US brands kind of follow suit. 또 앞으로 LA에서만 10여 곳의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세운다는 전략입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이 오는 22일 한국의 대표 전통주인 소주의 날을 공식 선포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상원이 오는 22일 한국의 대표 전통주인 소주의 문화적 가치를 기념하는 소주의 날을 공식 선포합니다. 최석호 상원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 따라 세크라멘토 주청사에서 선포식이 열리며 이에 릴랜드 스탠포드 맨션에서는 한국 음식과 제품을 소개하는 소주데이 페스티벌도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 문화와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커뮤니티 간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캘리포니아 메디켈 치과 보장 혜택이 오는 7월 1일부터 일부 성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축소됩니다. 서류 및 비자 등 연방 기준 적합 이민 신분을 충족하지 못한 19세 이상 성인은 정기 검진과 스케일링, 충치 치료 등 일반 치과 진료 혜택이 중단되며 응급 치과 진료만 계속 보장됩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은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인 6월 30일 이전에 필요한 치과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6 뉴욕주 예비선거 조기 투표가 오는 21일까지 실시됩니다. 유권자들은 플러싱의 더 보이스 클럽과 블랜드 커뮤니티 센터 등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 위치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이겟이 자체 브랜드 업앤업 유아용 물티슈 일부 제품에서 박테리아가 검출될 가능성이 제기돼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오염된 제품 사용 시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현재까지 피부 자극과 눈 자극, 감염 증상에 대한 소비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겟은 해당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가까운 매장에 반품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스다코타주 에버딘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 60대 한인 남성이 사망 또는 중상해를 초래한 뺑소니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차량에 치인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숨졌으며 용의자인 정모 씨는 피해 여성과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와 도주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를 비롯한 중앙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중앙일보는 워크아웃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중앙그룹 홍정도 부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그룹 지주사 중앙홀딩스 등이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중앙홀딩스와 일부 계열사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상황을 초래하여 무리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회생 절차를 신청한 건 지주사와 핵심 계열사인 JTBC, 메가박스 중앙, 그리고 중앙 P&I와 콘텐트리 중앙 등 5개사입니다. 이와 별도로 중앙일보는 그룹의 모태로서 언론의 공적 책무를 중단 없이 수행하기 위해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인 워크아웃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JTBC, 메가박스, 콘텐트리 중앙의 수많은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평가 회사들은 JTBC의 신용 등급을 원금 또는 이자 지급 불능 상태를 뜻하는 최하위 D등급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이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건 지난 2011년 종편 개국 이후 처음입니다. 미디어 환경이 OTT와 유튜브 중심으로 급변하면서 각종 규제에 묶인 TV 광고 시장이 위축된 데다 대규모 콘텐츠 투자와 차입 부담이 누적되며 그룹 차원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JTBC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재무 상황에 주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의 경우는 이 재승인 과정의 주요 평가 사항에 재무 기술 분야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목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앞으로 한 달 정도에 걸쳐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데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을 비롯한 6개 지역에 대해 선거 무효 소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걸 앞세워 사퇴론을 무마하려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연 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대기 인원이 발생한 곳이 기준이라며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광주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비례대표의원, 기초비례대표의원 등 6개 선거에 대해 일괄 제기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교육감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제외했습니다. 선거소청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기준 14일 이내 해야 하는 만큼 내일까지 마쳐야 하는데 국민의힘 최고위는 의원총회 등도 안 거치고 결정한 건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소청권자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소청 기한이 이번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한을 더 늦출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요.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서울시의 경우 전면 재선거가 아니고 문제되는 투표소에 대해 소청하는 절차라 서울시가 언급됐다고 당으로부터 들었다며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장 대표 사퇴론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도 커졌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은 어제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장동혁 체제를 좀비에 빗대며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립니다. 장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을 위해 당력을 모으는 게 우선이라면서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좀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에 맞춰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선 전면 재선거 주장과 당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권파와 반장동혁계 의원들 사이 의견 대립이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네,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시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졌을 때 사태 해결에 나섰어야 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취재 결과 대책회의는 열지도 않은 채 예정돼 있던 투 개표소 현장 시찰 일정을 그대로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선관위원들은 다음 날 새벽 4시가 돼서야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 8명 가운데 지방선거 당일인 지난 3일 출근했던 이들은 오민석 당시 위원장 등 5명뿐이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서울 송파구 투표소에서 처음으로 20분 넘게 투표가 중단되기 시작했던 오후 4시 12분 이후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오민석 전 위원장 등 3명은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동작구 상도 4동 투표소를 찾아 투표 진행 상황을 지켜봤던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존에 잡아둔 통상적 현장 시찰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투표 중단이란 초유의 사태가 터졌지만 그 이후에도 밤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예정돼 있던 서울 강남구 세택전 시관으로 가 개표소 점검 일정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보고받거나 언제까지 투표를 연장할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전체 회의는 소집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 전 위원장 등 서울시 선관위원 5명이 사태 발생 후 처음 모여 회의한 건 이튿날 새벽 4시. 투표 중단 사태가 본격화한 지 무려 12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그마저도 언론 배포용 입장문을 논의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럼 당일 일부 투표소의 투표 마감 시간을 늦게는 밤 10시까지 제각각 연장한 건 누구의 결정이었을까? 서울시 선관위 측은 SBS에 실무진 등의 논의를 거쳐 위원회가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했다면서 최종 결정권자는 오민석 당시 위원장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결제 과정 등을 확인할 기록과 서류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SBS는 오민석 당시 위원장에게도 사태 대응과 관련한 질문을 위해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가 길어지면서 업무를 못하고 있는 체육단체들이 공권력 투입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간 패가망신할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임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열하루째 봉쇄 시위가 이뤄지고 있는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입주체육단체 9곳이 다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까지 나서 피해 호소와 함께 공권력 투입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그 20분을 안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60억이 넘는 금전적인 피해 및 선수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 업무 마비 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체육인들의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장 안에 있는 펜싱카를 들고 당장 출국해야 하는 국가대표 펜싱 선수는 물론 다음 주 인천에서 열리는 국제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대한수중핀수영협회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체육단체들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존중한다면서도 다른 국민의 권리와 공공의 기능 역시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운영에
차질이 생겨서 경기 중에 안전사고라도 발생하게 된다면은 저희 수중핀수영협회는 영구히 국제대회 유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체육단체들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시위대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리적 충돌이 우려돼 대화경찰을 통한 교섭 등으로 해결하려 했던 경찰이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걸로 풀이됩니다. 특히 지난 8일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팀을 둘러싼 채 소지품을 무단 수색한 사건에 대해선 다중의 위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징역 10년 이하의 특수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며 아무 생각 없이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패가 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취재진 폭행, 경찰 조롱 등 고소고발 15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임지연입니다. 축구 랭킹 세계 2위 스페인과 사상 처음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카보베르데의 맞대결은 이번 대회의 이변으로 기록됐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차를 넘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와 열정은 왜 축구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월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